안녕하세요. CGMSK의 S 신백호입니다. 지금 애프터 이펙트 단축키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뷰를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F3부터 보도록 할게요. F3은 이펙트 창을 활성화시킨 단축키예요. 만약 여기에 CGMSK에 블러를 주고 싶다. 그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여기 이펙트에 가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방법보다는 여기 선택하시고 F3을 눌러보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하는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블러를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 줘서 이게 값을 올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숫자 5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F3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가 기본이고, 아니면 그 비디오 코파일럿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FX 콘솔이라고 있죠. FX 콘솔 치시면 여기 FX 콘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사용 방법을 보시고,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되게 유용한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펙트를 쉽게 검색하고 적고 그 다음에 뭐 페보리스로 등록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위에 뜨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X 콘솔 추천드리고요. 다른 것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게 F4. F4는 타임라인에서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매트 모드 옵션을 토글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밑에 지금 보면 이렇게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게 이제 다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이 수많은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내가 사용해야 될 이 타임라인 창이 많이 좁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꺼놔요. 이거는 꺼놓고, 이건 잘 안 쓰거든요, 스트레치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도 다 켜놓는 것도 좀 약간 길기 때문에 하나만 켜놓습니다. 하나만 켜놓으신 상태에서 여기서 F4를 누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버튼이 토글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블렌딩 모드를 쓰고 싶은데 블렌딩 모드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F4를 누르셔서 보시면 블렌딩 모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컨트롤 숫자 5.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단축키고요. 컨트롤 숫자 5 눌러서 검색을 할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기다가 휴 앤 세츄레이션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나서 컨트롤 숫자 5 누르시고 여기에 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쪽에 바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자, 이건 다시 지울게요. Shift F3도 있는데, Shift F3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벨로시티 그래프 편집창 토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CGMSK가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쳐보죠. 그러면 처음에 Alt Shift S 눌러서 스케일 키를 찍어주고 Alt Shift 오른쪽 눌러주시면 10프레임 만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일을 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이쪽 좀 끊어 드릴게요. N을 눌러서 이만큼 워크 에리어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 0을 눌러주시면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CGMSK라는 글자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이제 리니어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글자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지값 그 감속 가속을 줘서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벨로시티 창을 열어야 되는데, 원래 벨로시티 창을 여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창이고요. 이거의 단축키는 Shift F3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이지인 같은 거 주고 난 다음에 Shift F3을 눌러서 여기에 대한 이런 벨로시티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게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Shift F3. 그리고 또 있는 게 이제 Shift F5부터 F8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나름 편한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CGMSK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를 제가 Shift F5로 찍겠습니다. Shift F5로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지금 현재 Shift F5로 눌렀을 때 그 화면은 저장이 돼요. 근데 저장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램상으로 저장이 되고 파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다른 프레임으로 가면 화면이 다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F5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저장하고 있던 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Shift F5부터 F8까지 있는 거고, 총 4가지 버전을 저장을 하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본 결과 보통 그냥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Shift F5만 쓰게 되고 F5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색감도 좀 바꾸고 커브 값도 좀 조절하고 싶다. 저 그러면 이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오른쪽 버튼 U에 여기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준 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펙트를 한번 줘볼게요. 휴 앤 세츄레이션이랑 레벨을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숫자 5를 눌러서 휴 앤 세츄레이션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레벨을 넣어줍니다. 자, 우선 휴 앤 세츄레이션을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살짝 저는 한 이 정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벨도 조금 한번 줘볼게요. 좀 더 얘네들을 약간 콘트라스트를 조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주고 났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이제 F5를 누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아주 미묘한 색 보정을 할 때 그럴 때 매우 유용하고요. 또 다른 때 또 알려드릴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트로시카 이 아이콘을 3개를 3D 레이어로 만들어서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쉐입 덤이라는 애가 지금 자꾸 이게 앞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얘는 잠깐 잠금으로 막아 놓겠습니다. 선택이 안 되게요. 그럼 이렇게 쉽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3개를 제가 3D 레이어로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줘야겠죠. 3개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3D 레이어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3D 레이어로 입체적으로 애들이 배치가 되려면 Z축으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럼 잠깐 이거는 이제 3D 레이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사용 방법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고 자, 여기서 양쪽에 S와 K가 좀 더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야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입체감을 줬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뷰로 보면 아까 전보다 이제 좀 더 뒤로 뺐기 때문에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디자인한 그 위치에 크기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럴 때 이제 F5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F5를 누르고 있는 동안 아까 전에 찍었던 그 화면이 나오게 되니까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 선택하고 얘는 좀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고 먼저 얘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F5를 누르시면서 살짝 움직여 주시고 F5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그리고 이거 스케일을 좀 더 키워 주시고 다시 F5 누르시면서 좀 더 너무 크네요. 좀 더 작게 해주시고 F5 이제 옆으로 좀 움직이면 되겠네요. 이 정도 F5 이제 좀 미세하게 움직이실 때는 방향키를 자꾸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누르시면 조금씩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살짝 사이즈가 좀 더 작아야겠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맞춰야겠죠. 여기도 위치 맞춰주고 스케일 좀 더 키워주고 여기 있는 스케일을 그대로 복사하면 넣으면 되겠네요. 얘를 선택, 카피, 그 다음에 S에다가 S 눌러서 여기 스케일에 페이스트 하면 같은 크기가 될 테고요. F5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조금씩 위치를 마저 방향키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거의 이 정도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3D 레이어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그 포토샵에서 디자인 형태에 똑같이 맞추고 싶을 때 F5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까지도 한번 켜볼까요? CGMSK까지 3D 레이어를 켜주시고 카메라를 만들려면 이게 2021 버전, 2020 버전부터인가 이거는 카메라가 원래는 35mm로 해야 놔뒀던 화면과 똑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50mm로 해야 되나 보네요. 50mm로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똑같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조작하려면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활성화되죠.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꾸 그냥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3D 레이어로 배치한 거를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컨트롤 J가 있습니다. 컨트롤 J도 꽤 중요한데요. 화면 해상도를 풀로 설정해 주는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해상도가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라는 거는 최대의 해상도로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풀을 하프로 해보겠습니다. 하프로 하면 살짝 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걸 쿼터로 해볼게요. 쿼터로 하면 더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좀 더 프리뷰를 빨리 보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거를 이제 계속 바꾸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단축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컨트롤 J를 누르면 풀 모드가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J를 누르면 하프 모드가 되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다 누르고 J를 누르면 그 다음에 쿼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작업을 하실 때
100%로 놓고 작업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50%로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는데 Alt 누르고 위아래 휠을 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절반씩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0%로 봤는데 이 50%일 때는 풀 모드로 보시는 것보다 하프 모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50%가 되면 하프 퀄리티, 절반으로 퀄리티를 떨어뜨려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J 누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25%로 보게 되면 컨트롤 알트 시프트 J 눌러주면 살짝은 차이가 있지만 얘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작업 같은 거 할 때 보통 막 6,000, 8,000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있는데 더 그만큼 이제 큰 작업을 할 때는 그 많은 영역을 다 풀로 해석을 하려면 에펙이 매우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나 아니면 여기 하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풀, 하프, 쿼터 세 가지만 단축키로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서드는 원래 하프보다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서드에서 좀 더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진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단축키도 풀, 하프, 쿼터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단축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J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같은 경우는 화면의 크기를 100%로 설정해주는 단축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거 100%로 보고 싶다. 그러면 물론 얘를 눌러서 여기 100%로 놓으셔도 되겠지만 그냥 물음표 한 번만 누르시면 100%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가끔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제가 모르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뭐야 이렇게 막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핸드툴로 막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요. 이럴 때 물음표 누르시면 딱 100%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화면의 중앙에 온다라는 사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fit to object도 있거든요. 이 feed 100%가 아니라 fit 모드는 Shift 물음표입니다. Shift 물음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돼요. 그래서 75.6% 얘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키우든 줄이든 여기 화면에 딱 fit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와 Shift 물음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10, F11, F12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면 아까 전처럼 여러분들 그 같이 이거를 얘네들의 3D 레이어를 켜놓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F10, F11, F12는 이제 3D 레이어를 켰을 때 뷰포트를 프론트 뷰, 커스텀 뷰, 액티브 카메라 뷰로 설정하는 단축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3D 레이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밑에 보시면 액티브 카메라 뷰로 되어 있죠. 액티브 카메라 뷰라는 거는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뷰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지금 50mm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복사해서 얘는 위로 올릴게요.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바꾸겠습니다. 미리수를 뭐 한 28mm 정도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28mm짜리 카메라를 한 20프레임에 놔둘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0프레임부터 19프레임까지는 카메라 1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2가 있는 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카메라 2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액티브 카메라 뷰, 활성화되어 있는 카메라 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뭐 프론트 뷰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단축키가 프론트 뷰, 커스텀 뷰 1, 액티브 카메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선 F10부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F10을 누르면 프론트 뷰가 됩니다. 프론트 뷰가 되는 순간 다른 오브젝트들은 모두 안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프론트 뷰는 단면 뷰예요. 그래서 3D 공간상에서만 있는 애들을 프론트, 정면 뷰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왜곡이 안 되는 뷰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이즈를 맞춰준다거나 위치를 잡아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F11을 눌러보면 커스텀 뷰. 이거는 이제 카메라와 상관없이 그냥 3인칭 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는지 카메라 뷰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다른 3인칭 뷰에서 볼 수 있는 게 커스텀 뷰. 이 커스텀 뷰는 세 가지로 따로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 뷰가 됩니다. F10, F11, F12 이렇게 세 가지 단축키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탑뷰와 프론트 뷰만 중점적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ESC라는 단축키가 있죠. ESC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뷰가 토글이 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먼저 F10을 눌러서 프론트 뷰를 봤다고 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탑뷰. 난 프론트 뷰와 탑뷰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싶어요. 그럼 프론트 뷰 하고 난 다음에 탑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탑뷰로 돌아가게 됐죠. 탑뷰는 좀 멀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작을 하는 방법은 C를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을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먼저 C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각자 이거 오빗 그리고 이거는 패닝 이거는 줌 이 세 가지를 각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다시 한번 C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버튼이 되는데, 이 카메라 버튼이 되면 왼쪽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오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하면 패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에요. 아무튼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F10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가신 다음에 다시 탑 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주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뷰랑 프론트 뷰랑 번갈아가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마지막으로 프론트 뷰를 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ESC를 누르면 프론트 탑,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뷰와 바로 전에 사용하고 있는 뷰를 토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에펙을 사용하실 때 이제 3D 뷰를 쓰신다고 이거를 4뷰 혹은 그 다른 뷰를 쓰신 분이 있어요. 2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에펙은 사실 3D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4뷰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SC 키로 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물결이 있습니다. 물결은 ESC 버튼 밑에 있죠. 이 물결을 그냥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커서가 있는 창이 이렇게 100% 토글이 됩니다. 100% 화면으로, 전체 화면으로 토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떨 때 그렇게 쓰냐면, 이쪽은 거의 안 쓰고 화면을 내가 100% 봐서 프리뷰로 감상하고 싶다, 그럴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지고 있는데 너무 레이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결도 꽤 유용한 단축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은 타임라인 창에서 레이어들을 만드는 단축키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솔리드, 널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 카메라 레이어, 라이트 오브젝트 정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솔리드 레이어는 컨트롤 Y, 그리고 널 레이어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Y,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컨트롤 알트 Y라고 돼 있죠.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두 다 Y로 만든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메이크 컴프 사이즈 한번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차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알트 Y가 있죠. 컨트롤 알트 Y를 누르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바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Y를 누르면 널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단축키를 알아두는 게 좀 편합니다. 만약 이거를 단축키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른쪽 버튼 U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자주 만드는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매번 만들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단축키로 만드시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솔리드 레이어는 다들 아실 테고, 이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가끔씩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우선 컨트롤 알트 Y를 눌러주면 생성이 되고요. 이 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현재 레이어의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밑에 있는 레이어들한테 본인이 먹은 이펙트들을 모두 다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내가 지금 컬러를 적용하는 거를 넣고 싶다, 그래서 휴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없으면 각자 레이어 따로따로 하나씩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불편할 거예요. 아니면 또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냐면,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프리콤포즈를 해주고 난 다음에 프리콤포즈 한 상태에서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커브를 준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콤포즈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푸티지가 늘어나게 되겠죠. 프리콤포즈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여기서 굳이 프리콤포즈를 할 필요는 못 느끼겠고, 얘네들의 색만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켜주시고 여기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컬러 코렉션에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 앤 세츄레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휴를 돌리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쉽게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를 그냥 0으로 놔두고 난 이 부분을 세츄레이션을 좀 낮추겠어. 그럼 세츄레이션도 낮추고 난 이 세츄레이션 낮춘 부분에 좀 더 커브도 줘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컬러 코렉션에 커브 넣어줘서 커브 살짝 좀 더 진하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난 이 부분에 블러도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블러도 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를 줬어요. 자, 모두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본인의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 본인이 적용된 이펙트를 다 적용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마스크를 줘서 본인의 영역을 따로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리 파편이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마스크를 주고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를 누르시면 펜 툴이 활성화되고요.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유리 파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중심축이 좀 안 맞으니까 중심축을 가운데로 놓을게요. 중심축을 가운데로 놓는 방법은 컨트롤 Alt를 누르고 홈 버튼입니다. 자, 근데 이 네모의 중심이 여기니까 이상한 데 잡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럴 때는 Y를 눌러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운데로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프레임, 홈 키를 누르면 첫 프레임으로 가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 툴, V를 누르셔서 이동 툴로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놔주시고, 얘가 이쪽으로 돌면서 옆으로 갈 거기 때문에 포지션과 그 다음에 로테이션 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Alt Shift P, Alt Shift R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에서 한 20프레임, 한 30프레임 동안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는 거를 애니메이션 줄게요.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살짝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N을 눌러서 여기에 워크 에리어를 잡아주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지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블러도 먹고 다른 휴 세츄레이션 커브도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 더 심하게 주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 길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빠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확 늘리겠습니다. 이쪽 끝까지 쫙 늘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지우고요. 그리고 널 레이어도 많이 활용하시죠? 널 레이어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널 레이어는 형체가 없는 레이어예요. 컨트롤 Alt Shift Y를 눌러주면 널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이 널 레이어는 보이지는 않는 그냥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쓰냐면 얘는 이제 보통 페어런트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어떤 널의 값을 참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모든 4개의 오브젝트가 이 3개의 지금 마트리오시카와들과 그 다음에 이 CGMSK가 모두 다 하나로 움직이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얘는 선택해서 잠깐 락을 걸어 놓을게요. 이 3개의 레이어와 CGMSK가 모두 하나처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잡고 여기 동글뱅이를 잡고 이쪽 널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1번 널 레이어가 부모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널 레이어를 이제 자꾸 움직이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3D 레이어가 지금 돼 있어서 그렇죠. 지금 서로 Z축으로 다르게 공간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일 때 값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조금 움직이니까요. 그 로테이션을 주면 로테이션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여기 널 레이어 선택하고 로테이션 주면 이렇게 로테이션도 같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카메라 오브젝트와 라이트 오브젝트 생성입니다. 카메라 오브젝트는 이제 이건 3D에 관련된 거죠. 3D 레이어를 키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카메라와 라이트인데 여기서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물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U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만드셔도 되지만요. 이렇게 컨트롤 Alt Shift C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라이트를 만들고 싶다. 컨트롤 Alt Shift L입니다. 여기서 아실 수 있다시피 3D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 거는 컨트롤 Alt Shift를 다 누르고 이니셜을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컬러는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하고 인텐시티는 100%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OK 눌러주면 빛이 생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빛의 위치를 F11 눌러서 커스텀 뷰에서 이렇게 빛의 위치를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F12 누르고요. 카메라와 라이트는 모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워크 앤 플레이의 단축키를 보도록 할게요. 숫자 키패드 0이 있네요. 이 숫자 키패드 0은 매우 중요한 단축키인데 램 프리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맥용은 단축키가 컨트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맥 같은 경우 컨트롤이 있고 커맨드가 있죠. 보통은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면 커맨드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이건 진짜 컨트롤입니다. 진짜 컨트롤 누르고 0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램 프리뷰 보통 이제 하실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워크 에리어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워크 에리어 안에서만 여기를 집중적으로 루핑하면서 플레이를 시켜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잡혀있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혀있으니까 이쪽에 B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커져 있을 때 한 20프레임 쪽에 N을 눌러서 워크 에리어를 잡아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 키패드 0을 누르시면 이 안에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CGMSK U를 눌러서 키프레임 잡은 거를 열어보신 다음에 이 녀석을 잡고
Alt 누르고 오른쪽 3번 이렇게 누르시면 3프레임이 더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키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좀 빠른 것 같은데 Alt 누르고 오른쪽 2번 그러면 좀 더 느려지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은. 자,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하실 때 숫자 키패드 0 말고 스페이스바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페이스바와 이 숫자 키패드 0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이 안에서 제가 커서를 놔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현재 있는 이 커서의 위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워크에리어 안에서 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의 다른 점 뭐냐면 이 바깥쪽에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 위치에서 그냥 플레이가 돼요.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워크에리어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워크에리어가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서 스페이스바로 플레이를 하면 한번 바깥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여기서 플레이가 되지만 그리고 이 끝점은 안 잡히고 계속 저 끝까지 플레이가 돼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활용하시려면 이 안으로 잡아주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 키패드 0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숫자 키패드에 점이 있죠. 0 옆에 바로 점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타임 커서 위치에서부터 오디오를 프리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디오 위치, 그 사운드 위치를 맞춰줄 때 유용한 단축키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보도록 할까요? 미쳐 아메리카 로고 애니메이션을 제가 따로 컴프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가 이걸 먼저 L을 빠르게 2번 누를게요. 나 이쪽에 있는 사운드가 좀 뭔지 알고 싶다. 그럴 때 바로 숫자 키패드에 있는 점을 눌러. 네, 이렇게 이쪽에서부터의 사운드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숫자 키패드 점은 이 화면은 보지 않고 사운드만 플레이 해줍니다. 그래서 사운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축키가 이제 숫자 키패드의 별표인데요. 이 별표는 현재 타임 커서의 위치에 마커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에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펙트 혹은 어떤 짧은 단위의 모션감을 잡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크게 이정표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한 이쪽은 뭐 처음에 깃발 등장, 뭐 깃발 등장이라 하고요. 그럼 여기 처음에는 별표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뒤로 가서는 벌 등장, 여기 이쪽에 그러면 별 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로고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로고 생성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마커를 찍어줄 수가 있고요. 이 마커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록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깃발 등장, 그 다음에 이쪽 더블 클릭하셔서 나비 등장, 벌이죠. 벌 등장. 벌과 나비를 사실 이거 합친 거예요. 예, 그런 새로운 크리처입니다. 벌과 나비를 합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더블 클릭하셔서 이쪽에는 로고 생성 이런 식으로 놓으면 내가 지금 키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쯤에는 벌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키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잠깐 이건 지울게요. 자, 이걸 만일 내가 마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딱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가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클릭하시면 지워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음악에 변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내가 마커를 찍고 싶다. 그러면 숫자 키패드에 있는 점을 눌러서 플레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듣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마커를 찍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마커를 찍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찍기 때문에 살짝씩 늦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워크 앤 플레이의 컨트롤 D가 있는데요. 컨트롤 D는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및 소스를 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복제할 때도 쓰고 여기 있는 이 푸티지를 복제할 때도 써요. 여기 푸티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면 그대로 하나가 더 복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컨트롤 홈이 있죠. 컨트롤 홈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맥에서는 홈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펑션 왼쪽이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맨드 펑션 왼쪽입니다. 커맨드 홈은 선택한 레이어를 컴포지션의 정가운데로 이동시켜주는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레이어를 가운데로 놓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진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활용해서 재미난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거는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불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어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이 애들 지금 여기서 제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뻥 하고 퍼지는 느낌으로 여러 아이콘들 이렇게 놔뒀는데, 얘네들을 애니메이션을 다 주고 싶단 말이죠. 우선은 이거는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그냥 막 사이즈 바꿔가면서 형태 위치만 잡아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요 녀석을 갖고 한번 직접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PT 쉐입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을 모두 다 카피해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미니 플로우 차트 창이 뜨는데, 왼쪽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바깥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에서 아까 전에 복사한 것들을 다시 이쪽으로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약간 이렇게 컬러를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레드로 해놓으면 얘네들 이 자그마한 아이콘들이 모두 다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쉐입 더미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 쉐입 더미는 이제 뒤에 대놓고 얘네들을 제가 다시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다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키우면 얘네들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이 깨지게 되겠죠. 화면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깨지게 되니까 지금 새로운 이 레이어들을 갖고 여기에 다시 맞춰주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자꾸 선택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걸 컬러부터 약간 좀 연하게 할게요. 컬러를 먼저 하나로 넣어주기 위해서 F3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제너레이터 필을 누르겠습니다. 필을 누르면 이제 좀 색깔 구분이 되니까 여기다가 얘 위치를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물쇠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안 움직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놓고 여기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이쪽 이렇게 위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바로 눌러서 복제하고 이쪽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 또 줄여주시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여기 위치를 맞춰 볼게요. 세모 버튼, 세모는 W 눌러서, 자, 한글이었네요. 한글일 때는 단축키 안 먹습니다. W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V 눌러주고 스케일 잡아주시고, 다시 위치 잡아주고 W 눌러서 위치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걸 단축키를 안 쓰면 좀 힘들겠죠. 다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그 다음에 또 이쪽 위로 올려준 다음에 W 눌러서 또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시 스케일 줄여주시고. 자, 너무 제가 똑같이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니까 W 눌러서 여기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겠습니다. 또 다시 네모, 얘는 W 눌러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꿔주시고 이쪽 가운데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줄여주시고, 마저 W 눌러서 로테이션, 다시 컨트롤 D 복제,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위치 이동하고 스케일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X 눌러서 X 선택해서 이쪽으로 W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 W 맞춰 눌러서 회전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D 또 복제, 배치, 그 다음에 회전, 그리고 스케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미세하게 좀 더 움직여 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W 눌러서 좀 더 위치 맞춰주고 크기 좀 더 키워주고, 컨트롤 D 눌러서 또 여기 이쪽에 놓고 계속 반복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키워도 상관이 없겠죠. 이미 스케일이 이렇게 100%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좀 더 스케일을 그냥 키워주셔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100%만 안 넘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놔주시고 여기 마저 로테이션 돌려주시고 이쪽 위치 옮겨주시고 스케일 줄여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세모가 하나 더 있네요. 세모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D 이쪽으로 이렇게 단축키를 쓰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위치 맞춰주고 여기 이쪽에 사이즈를 바꾸실 때는 이동키 V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맞춰놨으면 이쪽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눈을 꺼놓을게요. 안 보이게 눈을 꺼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여기서 뻥 하고 터지면서 애니메이션도 되면서 스케일도 커지고 이렇게 다 포지션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빨간 애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먼저 0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모두 다 키를 찍어 줄 건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먼저 뒷부분을 찍어줍니다. 20프레임 정도 후에 얘네들이 모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20프레임 후로 오신 다음에 Alt Shift P, S,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개가 모두 키가 찍히게 될 거고요. 홈키 누르면 0프레임으로 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또 한 곳에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홈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컨트롤 홈을 누르면 가운데로 뭉쳐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각자 따로따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모두 다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은 각자 여기 물결을 누르신 다음에 각자 따로따로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로테이션 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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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로테이션이 먹으면서 좀 더 느낌이 풍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돌려줬고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지금 보면 키가 모두 리니어 키 프레임이니까 좀 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 것만 잡고 이지 인, Shift F9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모두 다 Shift F3을 눌러서 벨로시티 창을 연 다음에 벨로시티 창에서 이거 지금 좀 작다 싶으면 이거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이 물결 두 개 버튼 눌러주시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늘려주면 조심하셔야겠죠. 이게 막 위아래로 올라가지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 예, 이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쯤에다 놓고 N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동시에 다 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싶다. 그러면 Shift F3 눌러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신 다음에 물결 눌러서 이렇게 보시고 얘네들 모두 다 컨트롤 A 눌러서 U를 눌러서 모두 닫아주죠. 좀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약간씩 시간차를 두고 싶으시면 저도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노가다 할 때 좀 더 편한 방법을 조금씩 익히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서로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 싶으실 때는 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풀면서 배치를 조금씩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난 이것들 얘네들은 모두 다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싶고 나머지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몇 개 더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랜덤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가능하죠. 그래서 컨트롤 홈에서 이런 식으로도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D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D는 컨트롤 D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선택한 이 레이어를 컨트롤 D를 누르면 그냥 복제를 해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 자르면서 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떨 때 쓰냐면 약간 편집할 때 에펙은 편집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프리미어에서 편집하기는 약간 좀 애매하고 에펙에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컨트롤 시프트 D가 매우 유용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Y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Y는 현재 선택한 솔리드를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Y를 눌러서 100 사이즈로 만들었다 쳐보죠. 100, 100.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나 이거 전체 사이즈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잘못 만들었죠? 그럼 이때 이거 스케일을 이렇게 막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솔리드가 커져야 되거든요. 스케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솔리드의 원래 크기 자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솔리드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주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Y라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솔리드 세팅이 다시 되게 되는데 메이크 콤프 사이즈 눌러주고 OK 눌러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이상하게 됐는데 이럴 때도 컨트롤 홈을 누르면 편하게 바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홈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lt Shift를 다 누르고 H가 있죠. 컨트롤 Alt Shift H는 뭐냐면 선택한 레이어를 이미지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콤프의 가로 사이즈에 맞춰주는 단축키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CGMSK라는 이 글자가 이 화면에 꽉 차게끔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Ctrl Alt Shift를 다 누르고 H를 누르면 가로를 기준으로 이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로가 딱 맞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Ctrl Alt Shift G도 있어요. G를 누르면 세로가 딱 맞게끔 모두가 커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케일을 억지로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건 조심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단축키는 Ctrl K가 있는데요. 컴포지션 세팅 창을 활성화시켜주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원래 기능은 이쪽 말고 이쪽에서 커서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컴포지션 세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단축키는 Ctrl K입니다. 예, 똑같은 기능이고요. 여기서 이제 길이를 바꾸거나 아니면 크기 혹은 FPS를 수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있는 거는 Ctrl N. 이거는 새로운 컴프 생성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Ctrl N을 누르시면 컴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trl Alt N도 있죠. Ctrl Alt N은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거의 쓸 일은 없는데 내가 지금 new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Ctrl Alt N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자,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물음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렌더 단축키거든요. 보통은 아마 컨트롤 M으로 하실 거예요. 컨트롤 M을 눌러도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저도 예전엔 이렇게 썼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명확치는 않은데 언제부턴가 컨트롤 M을 눌렀을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 시프트 물음표를 누르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냥 컨트롤 시프트 물음표로 쓰고 있어요. 그게 만약 귀찮으시면 컨트롤 M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C, 이거는 이제 프리콤포즈를 해주는 기능이죠. 프리콤포즈라는 거는 이 얘네들을 하나의 콤프로, 어떻게 보면 그룹이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콤프 안으로 묶는 행위를 프리콤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CJMSK와 이 CJMSK, 예, 갑자기 뭐 사라지네요. 이건 끝까지 놓을게요. 이 CJMSK 이 글자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아이콘들을 하나의 콤프로 묶고 싶다. 그러면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프리콤포즈가 뜨게 되고요. 예, 뭐 AAA 누르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컴프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때 지금 컴프를 더블 클릭하면 컴프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탭을 살짝 눌렀다 떼시면 미니 플로우 차트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현재 있는 컴프가 바로 활성화가 되고 이쪽이 상위 컴프예요. 그래서 왼쪽 엔터 누르시면 바로 상위 컴프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쉬프트 살짝 눌렀다 떼기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니 플로우 차트 창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인데 이거는 이제 CS6 때까지 쉬프트였었고요. CC부터 는 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탭이라고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키 에디팅에 대한 이 단축키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수업에 들어갈 건데 그 애니메이션을 수업을 할 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단축키들을 모두 보게 됐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여러분들이 아는 단축키도 있었겠지만 몰랐던 단축키들도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이번 기회로 좀 더 이제 단축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에펙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축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셀 애니메이션, 스탑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명과 모션 그래픽에 적용된 사례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